안녕하세요. 오늘도 숲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방학이에요. 일주일간 방학이라서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한가하게 숲에 올 수 있답니다. 쉬는 날이니까 그동안 못한 공부 진도 좀 나가볼까 하고 오전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과열된 상태인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오후에 숲에 왔습니다. 숲으로 오는 순간 저는 제 안식 공간 스파에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온천이나 목욕탕 안에 따뜻한 물속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편안히 릴렉스 되면서 몸과 마음이 완전 편해지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숲이 바로 제 스파 장소예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이렇게 숲에 오면 잘 왔어 하면서 저를 온몸으로 품어주는 숲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요.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편안함, 평온함, 온화함, 따뜻함.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래서 숲길을 걷는데 더 편안함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바람이 없네요. 숲속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면 훨씬 춥거든요. 겨울에는 바람만 안 불어도요,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요, 천천히 걸으면서 편안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죠. 그래야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홀로 있으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경의의료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옆에 같은 병실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50대 후반이셨고 한 분은 60대 초반이셨어요. 두 분 다 중풍이라는 병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쪽을 이렇게 마비가 와서 쓰지 못하고 겨우 쩔뚝쩔뚝하고 걸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상태였거든요. 한 분은 보험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어서 굉장히 삶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으셔서 뭐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보험왕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 병이 중풍이라는 병에 심각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손님 그러니까 간병인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 오면 그냥 웃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나 몰라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또 한 분은 막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병이 걸렸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한탄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병원 운동 마당을 막 굉장히 열심히 걸으시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얼마나 그 낫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신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더 일찍 퇴원할게요? 예, 여유있게 앉아서 웃고 그리고 테레비 보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더 일찍 회복하셨어요. 저는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그것에 애달픈 마음으로 몰입하는 거? 뭐 그런 상태는 도리어 우리의 스트레스를 더 올려줘서 더 그 치유의 효과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을 의외로 남자분들이 시청을 잘한대요.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다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대리만족을 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세상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자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양지에 앉아서 신발을 잠깐 옆에 벗어놓고요. 이렇게 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이렇게 숲에 오는 그 자체가 정말 제 몸과 마음에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활상순수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주면요. 또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알파파 상태로 뇌파가 가라앉아서 저절로 우리 몸이 편안하게 이완돼요. 우리 인간이요. 편안함을 느낄 때 최고의 감정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의식의 단계를 이렇게 숫자로 표기해서 나누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아랫단계 수치심, 불안, 공포, 두려움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용기, 자신감, 그리고 기쁨, 사랑, 최고의 마지막 수준 단계가 바로 완전한 평화의 단계예요. 그 평화의 단계 다음에 그 성인들이 깨달았다는 완전 지복의 상태,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깨달음의 단계 바로 전이 완전 평화의 상태죠. 바로 절대 평화의 상태인 거죠. 그 절대 평화의 상태는 바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죠. 평화는요, 사랑보다 기쁨보다 더 위의 단계예요. 우리는 진정 이렇게 평온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침대 광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평온함을 일상에서 느끼기가 쉽진 않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며 하루하루 감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그것이 인생 사는 맛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하루 중에 얼마만큼 편안함을 느낄까 하고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잠깐 떨어져서 관찰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평상 생활을 바쁘게 할 때는 잊고 있다가도요. 확실히 이렇게 숲에 오면 평온함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침대 광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숲이 주는 편안함,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 편안함에 중독되어 이렇게 자주 숲에 오는가 봐요. 숲이야말로 저에게 최고의 스파죠. 그리고 저는 조금 의식적으로 편안해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앉아서 숨쉬기를 하고요. 제 호흡에 집중을 잘해요.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호흡이래요. 우리 내면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호흡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호흡을 천천히 여유롭게 해주면요, 우리는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흡을 가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한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제 세포한테 말을 들려주는 거죠. 머리가 편안하다. 머리에 힘을 빼자. 얼굴이 편안하다. 얼굴의 근육이 편안하게 릴렉스 된다. 어깨 긴장이 풀린다. 어깨 힘을 빼자. 어깨가 편안해. 이렇게 몸 부분을 스캔하면서요, 힘을 빼주면요, 엄청 효과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온몸을 하나씩 스캔하면서 머리에 힘이 빠진다. 어깨에 힘이 빠진다. 어깨가 편안하다. 배가 편안하다. 다리가 편안해. 이렇게 몸한테 편안하다는 말을 자꾸 입력해주면 정말 편안해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 나름대로 편안해지는 방법을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는 습지예요. 물이 원래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요. 이렇게 숲속에 습지나 옹달샘, 약수터 이런 곳에 오면 음이온이 아주 많죠. 음이온이 방출되어서 우리는 심신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더 잘 느껴요. 이렇게 숲에 가다가 옹달샘이나 연못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잠시 앉아서 이렇게 음이온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금방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맑다. 물이 엄청 맑네요. 맑은 물을, 계곡물 소리도 너무 좋죠.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숲속에서 편안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편안하다. 오솔길을 걸으며 평온하다. 그리고 나무와 풍경들을 보며 온화하다.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